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입어서 벌써 3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재진의 사글 유튜브 채널인데요. 앞으로 4만 명, 5만 명 여러분들과 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고 잊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 SK 원전 투자 과열 7월 이 종목 100조 해외 수주 대박 터진다. 원전 대장주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원전 직접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현 정부가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성과가 슬슬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이의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SK 또한 새롭게 원전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터지게 될 관련 종목들을 역시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나 SK 원전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7월 달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관련된 일정과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오늘 강의 진행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삼성물산 해외 소형 원전 사업 본격화, 미국 기업과 맞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물산 세계 1위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와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SMR 사업을 본격화한다. 실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파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만큼 지분 투자를 할 만큼 적극적으로 원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원전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부에서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나토 순방 마친 윤석열 세일즈 외교 성공적인 일정이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를 귀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5년 만에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담은 삼국이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서 북핵 문제라는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정상들을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안보 분야에서 공조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런 것들은 누가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들, 친북, 친중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 가시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두고 오히려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있다면 받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변화된 한국의 외교를 보여줬다며 나토가 이번에 회의에서 국가 간 자유, 인권, 법치 등 연대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면 자유, 인권, 법치는 누가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직 남아있는 이제 독재가 남아있는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주제죠. 이런 주제들을 직접 꺼냈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해줬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겠죠. 그럼 무엇을 바랬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바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상과 양자 회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 기술은 물론 방위 산업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까지 국가별로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방문을 목표로 했던 가치 규범, 연대 신흥 안보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세 요소가 달성된 성공적 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왔냐면 지금 한국하고 폴란드 원전 방산 등 정방위적 협력 9개 MOU를 체결하는 결과를 현재 나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원전 방산 첨단 산업 등 양국 간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장관은 30일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 환경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원전의 우수성과 지금 이제 안정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원전 협력에 진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지금 현재 장관 면담 이후 한국하고 폴란드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서 원자력, 수소, 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간의 에너지 공동회의를 열어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원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필 폴란드냐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본격화, 윤석열 열기 수출 공약 청신호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 원전 수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실제 입찰을 지금 현재 열었기 때문에 이런 입찰에 참여한 거죠. 폴란드는 한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수주한 4개 아랍에미리트보다 더 많은 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명맥이 끝났던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원전 수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전이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비싸지긴 했지만 그 전에 한국의 평균적인 원전 지금 현재 단가를 봤을 때 못해도 한 10조 정도 했기 때문에 6기 정도를 들여왔을 때 우리가 규모 자체는 어마무시함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죠. 뭐 대략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6기 정도면 지금 우리가 60조 정도의 어마무시한 사업의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의 부품들을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기술에 지금 이제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수출은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또 전 세계 우리가 이 폴란드에 납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안정성과 지금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추가적인 수주 입찰에 굉장히 유리한 지금 이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폴란드에 대한 입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만나서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판매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영국, 체코와 원전 협력 논의 기웃기에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시면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 외교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 원전 사업자 선정을 앞둔 체코, 추가적으로 앞서 보셨던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에도 지금 현재 총리를 만나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이야기했고요.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8조 원 규모의 원전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 정책이 현재 문 정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원전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냐? 왜 이런 이유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탈원전 책임을 치러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역시나 지금 현재 민심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요. 그에 비해서 월급은 오르지 않고요.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요. 그죠? 심지어는 사람이 했던 일들을 로봇이 뺏어가게 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더더욱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재 시점에 이 한국전력의 적자도 어마무시하다라고 하죠. 30조, 40조 뭐 예상을 뛰어넘어서서 더 큰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한국전력이 적자를 계속해서 볼 수 없으니 이 전기세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료 인상해야 됩니다. 그럼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의 탓을 누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전 정권의 탓을 하고 싶은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진짜 실제 그 탈원전을 시작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적자가 커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력 이 적자의 전부가 전 정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탈원전을 하면서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게 탓을 돌리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전 정부의 탓이라는 건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대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러한 경제 불황은 전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러한 태도의 키워드가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삼성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거겠죠. 자, 그런데 좀 의외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SK그룹 또한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번 연도 초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이슈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실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이달 말 빌 게이츠 만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왔습니다. 왜 만나냐? 원전과 코인 투자를 논의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상세 내용을 읽어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달 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만난다. 이달 말입니다. 7월 달 말입니다. 최 그룹이 지금 이제 SK그룹이 최근 빌 게이츠와 벤처 기업이 빌 게이츠의 벤처 기업이자 소형 모듈 SMR 기업인 미국 테라파워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내역입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 회장이 평소 코인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상자산 반대론자인 빌 게이츠와도 만남도 주목된다. 최 회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빌 게이츠의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뭐 원전은 같이 협력을 하고 지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메인은 원전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할 만한 긍정적인 재료는 원전인 거죠. 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달 말부터 8월 초까지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데 이번 출장에서 최 회장은 빌 게이츠를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재계 관계자는 빌 게이츠를 만나기 위한 스케줄 조율 중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시애틀을 방문해서 빌 게이츠와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테라파워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서 SK와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창업한 벤처 기업으로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다. SMR은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이 간정성이 높아서 꿈의 원전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2006년에 테라파워를 설립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는 2050년 세계의 SMR 400에서 1000기가 건설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어서 관련된 업종에서 가장 두각적으로 좀 기술력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럼 뭐 이거 근데 원전 삼성에 비해 좀 약한데? 삼성 지금 뭐 당장에 수출하려고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함께 엮여 있는 삼성물산 뭐 얘네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 왜 굳이 SK에 이번에 만난다는 거에 주목해야 되는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빌 게이츠가 만들고 있는 차세대 원전이 한 끗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전은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하고 손을 잡고 만들고 있는 원전이고요. 와이오밍주에 건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2024년도에 착공한다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2022년도 벌써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오밍주의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나트륨을 이용한 소형 핵 발전소입니다. 뭐 이게 뭔 소리냐? 자,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게이츠가 밝힌 소형 차세대 원자로는 지금 현재 345 메가와트 규모로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와 다른 소듐 냉각 고속로의 방식이다.
고속 중성사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핵 분열을 일으키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시켜서 만든 증기로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소듐 냉각 고속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액체 나트륨이다. 그전에는 물이라든가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거의 물로 지금 현재 에너지를 전달하는 지금 현재 구조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열을 액체 나트륨으로 열을 전달해서 지금 현재 발전기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게 왜 액체 나트륨 뭐가 매력적인데 이유는 바로 이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핵 폐기물을 95%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요. 지금 현재 모든 원자는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처럼 지금 이제 핵이 무거운 원자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계속 분열을 한다. 원자 핵이 분열할 때 두 개에서 세 개의 중성자와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핵과 부딪혀서 다른 중성자와 에너지를 쏟아내며 거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 원자력이다. 이 원자력으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인데 이것이 물을 끓이는 게 아닌 바로 에너지 전달 매치가 이 나트륨이 되는 거죠. 액화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전에 이 원자력 발전에서 모든 우라늄이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라늄이 다 반응하지 않고 일부만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93.8%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라늄 238입니다. 똑같이 우라늄이 238이에요. 근데 이 우라늄 238은 물로 냉각시켰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핵이 반응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라늄 235만이 0.7%에 불과한 이것만이 우리가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셨던 원자력 발전소를 돌렸을 때 이것이 반응하면서 어떻게 돼요? 발전기를 돌렸던 거예요. 그럼 99% 정도의 우라늄 238은 뭐가 되죠? 핵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우라늄 238 비율을 95% 비율로 줄이고 우라늄 235의 비율을 5% 비율로 올리는 과정이 있다라고 해도 95%가 버려지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런 액화나트륨을 통해서 물이 아닌 액화나트륨을 통해서 방사능 반응을 시킬 때 이 우라늄 드디어 238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버려졌었던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연료 버려졌었던 지금 이제 폐연료에서도 다시 한번 우라늄 238을 반응시켜서 이 최대 지금 현재 핵 폐기물을 95%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만큼 명확한 기준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액화나트륨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미래에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땅덩어리가 많이 없죠. 중국, 미국 어디든 방사능 폐기물 묻어두면 됩니다. 사람 안 사는 지역 많아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인류가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임시로라도 둘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핵 폐기물 저장 포화 임박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핵 비핵화 지금 현재 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지 좀 사용량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명분이 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논리 중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핵 폐기물은 정말 저장이 포화 직전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원전의 가동률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핵 폐기물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뭐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나트륨 원전, 정확하긴 SFR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고요. 이런 발전소를 이용해서 기존의 핵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원자력 가동을 해서 오히려 에너지로는 핵 폐기물 버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지금 현재 기술이 적용될 만한 적용된 이제 원전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최태원 회장, SK 회장이 빌 게이츠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SFR 기술을 활용해서 원전을 지으려고 연구 개발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 연구 개발이 성공하진 못했어요. 완벽하게 스스로 우리끼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만으로 SFR을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액화 나트륨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 지금 현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만 이런 기술을 빌 게이츠가 완성시켰고 완성시킨 기술력을 같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을 얻어냈고 이런 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도 SFR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한국에 필요한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뭐냐면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원전 투자는요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원전 투자는 해외 수출용 그리고 이번에 SK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에 가장 시급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SK와 관련된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탑3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SK입니다. 이 종목을 빼놓고는 역시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이번에 지분 투자한다라고 하거든요. SK. 주가 상태는 꽤 많이 떨어졌죠. 대형주기 때문에 주가 시장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점 자리를 찍어줬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우상향하기 시작할 때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같이 공략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SK와 관련된 SK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면 따로 찝어서 특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꼭 구독 버튼 눌러주고 올라오신 영상 매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청하시다 보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슈가 도래하면 정보 조사 지금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최대한 다 뽑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SK랑 관련이 있으니까 SK 직접 관련 종목 SK 여러분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과거에 SFR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 전에 연구한 적이 있어요. 실제 원자력 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4세대 원전 소금 냉각로 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하면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소듐 지금 현재 종합효과 시험 장치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일진파워라는 기업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에 과거에 SFR 국책 사업에 참여해서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부품은 다 만들지 못하지만 핵심 부품을 만들 줄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진파워라는 기업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정말 큰 대장주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고 지금 현재 우리 빌 게이츠하고 잘 해결이 되면은 일진파워라는 기업이 대장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관심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SMR이라는 기술을 결국엔 작게 원전을 만들어서 안정성을 높인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SFR 원전을 지을 때 총괄을 함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원전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고 하면 사실 두산중공업 즉 두산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업은 거의 무적에 가까워졌다고. 왜? 실적도 잘 나와서요. 최근에도 보시면 주식시장이 빠질 때 안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최대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슈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해외 수주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SFR 기술을 적용한 지금 이제 원전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크게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삼성, 물산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합쳐져서 지금 현재 SMR이든 SFR이든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볼러빌리티라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후속에서 나오는 SK 직접 관련 종목들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 따로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이해하시면서 언제까지 일정 확인하셨죠? 언제까지? 7월 말입니다. 7월 말에 간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바로 사시는 전략보다는 7월 19일 날짜로 우리나라의 증시가 최근에 떨어진 이유가 환율 때문인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마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걸 하면 한국의 환율이 좀 안정됩니다. 즉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이 좀 올 것이고 시장이 안정이 온 상태에서 7월 말 7월 말 지금 이제 SK그룹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 미국으로 날아가셔서 빌 게이츠를 만난다면 우리가 원전 관련주 역시나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7월 19일 이후에 타이밍 보고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과하게 빠질 때 담는 것도 전략이 좋겠지만 이 전략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하락장은 좀 피하면서 안정됐을 때 일정 맞춰서 투자하시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난 이때까지 너무 지루하는 시장, 너무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80% 확률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 하락하겠다 여러분들께 예상해드리는 지금의 시황글들 적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집들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이번에 시장이 안정되면 2022년도 말까지 가장 크게 급등할 테마를 하나 싹 다 정리해 놨거든요. 이번에 100% 이상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뭐 대략적으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많으면 10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테마를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까지 알아가시면 아마 여러분의 계좌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뭐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고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거니까요.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관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여러분께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도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의 가장 하단에 지금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지금 제가 자세히 보기 버튼 지금 이제 댓글에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 남겨놨으니까 각자 맞는 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급등 추천주, 그리고 상한가 분석,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인데요.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80% 확률로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지금 상한가 분석이 시황입니다. 주식시장의 시황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급등 포착절에서 보통 자료집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지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지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올라오냐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따로 제가 글을 올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번 연도 하반기에 100% 종목들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테마 종목들을 싹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관심 종목 등록해 두셨다가 시장 안정되고 반등 상승하기 시작할 때 꼭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영상에 댓글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